자, 우리가 헤어를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맥스 2022 버전의 오나트릭스 설명을 하겠습니다. 2022 왜 가장 최신 것 같아요? 2023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봤을 때 언젠가 나오겠지만, 나오면 또 바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머리카락을 만든다 그러면, 머리카락을 만들 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이 생성되는 영역이 여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빗질을 하면서 만들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한 방에 잘 되면은 뭐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된다면. 근데 역시 사람이 손으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보면은 가장 안쪽에 있는 면과 그리고 그 바깥쪽에 있는 면과 그리고 그 바깥쪽에 있을 면들이 서로 겹쳐요. 또는 안쪽에 있는 게 밖으로 나와요. 이렇게 한 번에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피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오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헤어를 항상 만들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헤어를 따로 만들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랑. 그리고 헤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랑. 헤어 텍스처를 서로 다르게 쓰라 그러는데 어떻게 다 따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 사항을 다 모아서 한 번에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보자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거냐면은, 처음에는 가장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머리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가장 밑바탕이 되는 머리의 영역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머리를 만들 때 가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 두피가 머리카락에 의해 그림자가 생겨 있는 상태,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게 머리카락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머리카락에 의한 그림자가 생겨요. 그럼 그림자가 있으면 밝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어둡다. 그러니까 여기랑 그 피부 톤이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보다는 여기가 어두운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할 때, 피부 톤은 하나로 다 맞춰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림자는 앞으로 자연히 생기게 될 테니까 여기는 밝게 놔둬야 되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칠해주세요, 색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사용해보면 당연히 알겠지만, 물체가 겹쳐있으면 심지어 서브스턴스도 여기 그림자를 넣어요. 그냥 넣고 봐요, 일단. 왜요? 왜 그림자 넣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자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신다면, 노말에 우리가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사용되는 메시맵
6종류인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영상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1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있는데 다 보고 그리고 다시 오셔야 됩니다. 만약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단 이거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뭐 하는 것이고 이게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하고 오셔야 돼요. 아니면 앞으로 설명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AO를 구워준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두께에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머리카락의 순서가 있어요. 생성 순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안쪽 그리고 중간 그리고 바깥. 이거 외부라고 할게요. 내부 중간 외부. 이게 좀 더 구분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내부 머리카락은 무슨 머리카락이냐면 여기다 붙여가지고 만드는 머리카락이에요. 다 붙어있는 머리카락. 이게 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머리카락들은 뭐냐? 붙어있는 머리카락은 이 머리카락은 머리 스타일과 관계없이 머리카락을 일단 메꾸고 있는 애들이에요. 왜요? 왜 이런 것들이 여기를 메꾸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져가지고 곳곳이 막 비어 보이는 이런 머리가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머리 땜빵이 없는 머리가 더 좋을까요? 그냥 땜빵이 없는 머리가 더 좋겠죠. 머리카락이 이렇게 다 있는데 만약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훤한 거예요. 이렇게 이상해 보일 거 아니야. 되게 상식적인 거지만 작업할 때 그런 상식적인 거를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작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게 개념이 잘 안 서는 거예요.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러면 되나?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이러면 되나? 계속 그런 생각과 머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네, 되게 상식적인 거를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 당연히 머리카락은 내부에 빡빡하게 채워가지고 머리가 땜빵 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고 그 다음에 중간 머리로 스타일을 내고 외부 머리로 자연스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이. 그래서 머리카락을 내부를 다 만들었다. 내부를 다 만들었으니까 다 한 거야.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거 작업 3번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이거 작업을 오래 해야 돼요? 야, 잘 나오게 하려면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뭐 대충 머리를 만들면 됩니다. 나중에 느껴지는 그 만족도도 대충 느껴지겠죠. 두피 순서가 있다. 세 번째는 텍스처 제작. 이 텍스처 제작에 대한 것도 이 텍스처를 어떤 식으로 제작할 거냐면 내부, 중간, 외부라고 그랬잖아요. 최소한 3종류가 필요한 거예요. 머리카락의 종류가. 그럼 머리카락을 나중에 헤어스트랜드 디자이너라는 걸로 이렇게 텍스처를 만드는데 한 장 나오고 여기 세트로 나와요. 이렇게 어떤 세트로 나오냐면 컬러, 노말, 그리고 AO, 그리고 뎁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탈릭이랑 러프니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쭉 나왔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각각 따로 써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따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만한
텍스처에 요만큼 쓴단 말이죠. 나머지 공간이 있잖아요. 각각 합쳐서 3벌을 만들어줍니다. 최소.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해가 안 되냐라고 하면은 포토샵에서 합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이 됐으니까 일단은 맥스 2022에서 오나트릭스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맥스 2022에서 오나트릭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 헤드 저게 필요합니다. 모델링이 필요하고요. 간단하게 이거를 지브러시에서 쓰던 모델링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지브러시거든요. 여기 보면은 라이트 박스에 보면 기본 모델링이 있습니다. 얘를 오나트릭스에서 헤어 생성이 가능하도록 다이나메쉬와 지리메셔를 이용하여 면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뭐 막 엄청 만족스럽지는 않은 상태인데, 왜냐면 귀에 막 빵꾸 뚫리고 이랬거든. 근데 우리 어차피 헤어 만드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걸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도 뭐 다 찌그러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눈 보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대로 쓰기도 하고, 일단은 얘도 기본적으로 이걸 이렇게 가져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서 하면 되나요? 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자 여기 보면은 유닛 셋업이 있습니다. 너무 빨라서 지금 못 봤다면 천천히 할게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거를 미터에서 센티미터로 바꾸고, 시스템 유닛 셋업에서 단위를 센티미터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하던 대로 설명하면 너무 빨라가지고 사람들이 못 보더라고요. 일부러 한 탐씩 쉬고 하면 오케이 누르고, 그 다음에 오케이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면은 사람의 머리 크기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25cm라고 보시면 돼요. 높이를 그래서 25cm. 많이 크죠? 대략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무조건 이거여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대략 모든 사람들의 머리 크기가 다 25cm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들으실 때 그 유두리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유두리가 없으면 피곤하죠.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크기는 170cm고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뭐 이런 거, 이게 말이 상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좀 소두다, 좀 대두다 따로 있을 수 있겠죠. 자, 일단 이래가지고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이건가?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지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축정열 먼저 해주십시오. 이거부터 이 밑에 맞춰주고 끄고, 그 다음에 크기 변경했죠. 지금 보면은 15배 정도 했는데 1500 정도 나오니까, 자 리셋 엑스폼으로 눌러줍니다. 그
그리고 리셋 엑스폼을 해줬다면 이렇게 떠 있는데 화면에서 우클릭하고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 해서 더해줍니다. 더해주기 전까지는 작업을 진행하시면 안 돼요. 안 더해줬는데 여기 떠 있으니까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거를 합치면 나중에 못 되돌리지 않나? 못 되돌리지 않으면 지금 합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처음 해볼 때 불안하고 뭘 누르면 안 될 것 같고 뭘 누르면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 같고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라고 했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하십시오. 네. 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좀 보기 편하게 메테리얼 좀 넣어볼게요. 이게 지금 너무 번들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기준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PBR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쓰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바꾸는 거지 이거가 최종인 게 아닙니다. 좀 번들거리네. 알겠어. 네. 요 정도면 될까요? 보기 편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나트릭스의 시작은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면을 선택을 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잠깐만요. 여기까지는 다 선택을 해주는 게 좋겠네요. 네. 여기는 이제 빼면 되겠고요. 이렇게 안 쓸 곳은 빼고 대충 이거 보고 이해 가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머리카락을 생성할 영역을 선택 중인 겁니다. 여기까지 딱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왔네.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그냥 드래그로 선택하죠. 네, 이렇게 선택할 때 뒤에가 선택되는 거가 귀찮으면은 요거를 백페이스 키면 됩니다. 옵셔널 컬링이 백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앞면을 드래그 했을 때 뒷면이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선택이 왜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위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면이. 그래서 선택이 잠깐 된 겁니다. 근데 저 정도는 그냥 지우면 되고. 자, 여기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면을 복사합니다. 2022에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드래그해야 복사가 됩니다. 시프트만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안 돼요. 이전에 제가 맥스 그리고 다른 오브젝트로 하고 이름은 헤어 이거 뭐라고 하나? 프론트. 이제 맥스 2019에서 작업할 때는 제가 이거 복사할 때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하십시오 이랬을 겁니다. 왜냐면 2019에선 그게 저 명령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를 요 자리에 똑같이 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딱 겹치게. 아니면 살짝 안쪽이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가 모디파이어를 쓸 때 특정한 목적이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다면 엘레멘트를 이거 선택 반드시 끄고 그 다음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거 선택해 놓고 진행하시면 안 돼요. 자, 요거 끄고 그 다음에 가이드 프롬 서페이스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같은 간격, 요거는 UV선 같은 간격, 요거는 UV에 따라가게, 요거는 랜덤하게, 이거는 면 안에서 랜덤하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면마다 생성되는 머리카락 개수가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하나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안에서 랜덤인 거고, 요거는 버텍스마다 생성이에요. 이거는 가장 규칙적으로 보여요. 머리카락 생성되는 게. 자, 그리고 요거는 이것도 가장 규칙적으로 보이죠. 면 가운데 하나씩. 요거는 간격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배치라고 봐도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있었던 거는 뭐 이거 가지고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랜덤이나 아니면 면 안에서 랜덤 뭐 이런 거. 그런데 지금 이게 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줄일 겁니다. 여기까지 줄입니다. 이거는 면이 몇 개 없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여도 앞머리카락을 다 덮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가이드랭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최종 길이입니다. 그리고 이 최종 길이가 서로 같은 점에서 시작했는데 들쭉날쭉하죠. 랜덤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요거를 빼줍니다. 그럼 이렇게 빠집니다. 랜덤을 100%까지 넣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가장 길이가 짧은 것부터 가장 길이가 긴 것까지 다 랜덤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랜덤 없이 할게요. 왜냐면 랜덤도 나중에 자르기 머리카락 손질하기 툴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머리카락을 저거 할 수 있습니다. 컷 할 수 있습니다. 컷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머리카락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이제 머리카락을 만들 거니까 머리카락 만들면서 나중에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처음에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머리카락을 이게 앞에 일자 컷 할 거고요, 옆쪽에 이렇게 단발 형태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제작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통수 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단발로 컷해서 단정하게 밑으로 내릴 겁니다. 딱히 뭐 안 하고. 이게 다예요. 그러면 제가 머리카락 만들 거는 종류가 몇 가지죠?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하나, 그리고 측면에 하나. 당연히 이거 모델링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시메트리가 됩니다. 그럼 반대쪽도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리고 뒤통수 뒤쪽에 하나. 이렇게 하면 하나 세 종류를 만드는데, 이거를 각각 내부, 중간, 외부 이렇게 3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다 만들면 9번 정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많아요. 좀 물론 줄일 수도 있거든요. 분위기 봐가면서. 이 정도면 그냥 해도 되겠는데?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해봤는데 머리카락이 너무 엉성하고 대충대충 나온 것 같고 별로다 이러면은 그냥 안 해서 그래요. 이거 그냥 빼먹었잖아, 하나를. 당연히 엉성하게 보이죠. 작업이 잘 나오려면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했는데 작업이 잘 안 나왔다고 투정하고 있으면 그럼 할 말이 없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대로 앞머리부터 만들 건데, 일단 요게 길이를 의미하는 거고 앞머리니까 이게 이렇게 구부러져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눈 위쪽으로 컷을 할 거예요. 눈썹이 살짝 안 보이게.
그러니까 요 정도 길이면 커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쓸 거예요 이거를.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설명을 마저 할게요. 밑에 거를. UV 채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위에 기준이 UV 기준으로 배치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UV 채널이 존재하는 겁니다. UV 채널은 딱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안 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루트 카운트는 아까 전에 봤던 대로 머리카락 개수예요. 매테리얼 아이디도 따로 배치해가지고 선택 영역으로 지정해 둘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안 씁니다. 왜냐면 모델링으로 따로 복사해서 만들었잖아요. 저거는 모델링 복사 안 하고 매테리얼 아이디를 1번으로 나눠놨다면 거기만 머리카락을 생성 뭐 이런 데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모델링을 복사해서 쓰는 게 더 빠르니까 간단하고 어차피 따로 할 거고. 루트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토폴로지 베이스드 글로벌 세그먼트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로테이트 스트랜드에서 따로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안 건드립니다. 그 서페이스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게 있는데 안 써요. 그냥 둡니다. 그리고 쉐입 디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냐면 넘버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말해도 설명이 힘든, 그냥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이가 있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플랜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 플랜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이거가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10개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자, 이렇게 10개 10번 나눈다. 이게 넘버 포인트예요. 말을 다르게 한 거지 이 세그먼트입니다. 세그먼트. 지금 10번 세그먼트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 세그먼트가 자세히 나눠 있지 않다면 머리카락을 구부리면 0 이상하게 구부러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폴로지 한 머리의 그 머리 개수 있죠. 면 밀집도 이거에 맞게 헤어의 넘버 포인트도 따라가야 됩니다. 얼굴이 면을 많이 썼는데 머리카락이 면을 적게 쓴다. 얼굴이 면을 적게 썼는데 헤어가 면을 많이 쓴다. 둘 다 이상해요. 이거 맞춰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맞추는 것도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자주 실수하는 것들 중에 봤을 때 뭐가 있었냐면은 요거를 이제 사타가 에디트 가이드까지 가면 그때부터 머리카락을 손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손질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거기서 손질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넘버 포인트나 이런 걸 바꾸면 머리카락이 다 튀어버려요. 한 번에. 근데 그렇게 튀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넘버 포인트를 고칠 수 없게 돼요. 왜? 아까워서. 아, 나 시간 1시간 넘게 들었는데. 아, 나 시간 2시간 들었는데. 이거 클릭하면 저거 날아가는데.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디트 가이드를 쓸 때 이제 바로 다음에 설명이 나올 건데 머리카락을 그때 정성스럽게 다 다듬어 놓으면 안 돼요. 거기서. 아니면 나는 한 번에 모든 거를 다 할 자신이 있다면 해도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서페이스 콤보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이 싱크를 만듭니다. 이 싱크가 뭐냐, 뭐 가라앉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크리에이트를 누르고 여기 보면은 마우스 커서가 바뀌는 게 보여요.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클릭하고, 왜 안되냐, 클릭하고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머리카락이 얘를 따라가죠. 이런 겁니다. 근데 실수로 비스듬하게 그은 거예요. 이거 가운데 와야 되는데. 자, 싱크 팁을 선택하고
자, 이동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죠? 밑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내려와라.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서페이스 콤보로 간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미니멈 블렌드 맥스 블렌드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밴드 스트랜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적용 값입니다. 자, 이거를 적용 값을 여기까지 놓으면 적용 값이 뿌리부터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착 달라붙게 되죠, 거예요. 이렇게 두면은 끝까지 적용 값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럼 머리가 서서히 구부러지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끝에 갈수록 힘이 더 세지만,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머리가 배치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깎아서 쓰면 되죠, 머리를 툭툭툭 쳐가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해주고, 근데 배치했을 때 가운데가 좀 많이 비잖아요. 그러면은 이 밑으로 내려가서 요거를 방식을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머리가 이거 진짜 머리가 너무 적은 것 같아, 늘리면 되죠. 이렇게. 그죠? 앞이 너무 비었어. 이거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앞이 찼죠. 이거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비서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꺾어질 때 꺾어지는 값이 너무 좀 그렇다, 머리카락이 너무 길다, 이거 바꿔야 돼. 이렇게 짧게. 어차피 여기까지 자를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길 필요가 없이 해뒀는데도 머리카락 꺾어지는 게 너무 거칠다, 이거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결과값에 대한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할 때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 블렌드는 뭐냐면 이 가중치를 어디까지 줄 거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밑에다가 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이렇게 몰려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중앙에 하나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중앙으로. 그래서 이 가중치를 변경하면 다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퍼지죠. 이 정도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보다는 머리 쪽에 조금 더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너무 붕 떠 있으니까 이거를 머리카락이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세게 주면 됩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좀 더 여기 달라붙게 되죠.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달라붙는 정도면 이 정도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머리카락에 최대한 가까운 형태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물론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2단계에서 이게 최대한 비슷하게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손봐야 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손을 덜 보기 위해서,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모델링을 할 때도 기본 도형을 꺼낸 다음에 버텍스를 하나하나 선택해가지고 일일이 옮겨가면서 진행하면 나중에 버텍스 와이어가 어떻게 보여요? 지글지글해 보이죠.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최대한 적게 돼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려면 처음부터 머리카락 모양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최종 모양에 가능하면 근접해 있어야 돼요. 최대한. 그래야 이제 나중에 고생을 덜 합니다. 안 그러면 머리카락 가지고 2시간, 3시간 씨름한 다음에 나중에 갈아엎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절망하게 되겠죠. 아, 이렇게 했는데 또 해야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최대한 참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 랜덤 수치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막 자기 멋대로 노는 거죠. 이거 무슨 머리라고 하죠? 곱슬머리. 생머리로 갑니다. 요 정도만 해도 살짝 자연스럽게. 카오스 스케일도 있어요. 이렇게 꼬이는 정도. 요것도 어깨. 서페이스 오리엔테이션 뭐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그 머리카락이 향하는 방향은 나중에 한 번에 제어할 거기 때문에 안 건드립니다. 자, 그리고 에디트 가이드로 넘어갈게요. 에디트 가이드는 뭐냐면 우리가 에디터블 폴리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버텍스 옮기는 거죠. 이렇게 얘도 버텍스 옮기듯이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회전이 되나 이게? 회전하고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요거를 미세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알기로 예전에 이게 회전이 안 됐었던 걸로 아는데 회전이 되네요. 굉장히 바람직하네요. 원래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2019에서 안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대체 작업을 어떻게 했나 몰라. 그것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건 머리카락이 지금 얼굴에 박히고 있죠. 회전해서 빼줘야지. 이거 너무 좀 손이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죠.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이거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그냥 다 따로 그냥 만들었었어요. 하나하나. 근데 그게 잘 나오니까 그렇게 했죠. 그렇게. 수고스럽게. 지금 뭐 이 정도면 뭐 머리카락이 가끔 이렇게 튈 때도 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거죠. 엄청나게 양호한 거죠. 이 튀는 건 왜 튀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이 면이 가시는 노말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급격하게 변하면 그거를 못 따라가가지고 휘는 것 같아요.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값이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확 바꿔버리니까 얘가 그냥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거 지정할 때 만들었었던 얘 있잖아요. 이거 이 서페이스 콤보, 여기에서 뭐 만들었었죠? 이 싱크 팁 있죠? 얘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저게 있거든요. 노말 방향값? 그거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한번 왜곡이 된 상태에서 이동이 되니까 튀는 거죠, 이거. 근데
컨트롤 Z 눌러가면서 하면 잘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거 갑자기 꺼질 수 있어요. 컨트롤 Z가 안 먹거나 맥스가 꺼져요. 오류 때문에. 저장을 하십시오. 중간중간. 그냥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갑자기 날아갔어요. 내 문서에 가면 오토백 있죠. 그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미리 저장해 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깜빡하고 안 했습니다. 그럼 깜빡 했으니까 뭐 다시 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이런 애들처럼 이게 길이가 모자라는 애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길이가 모자라니까 이제 아우 큰일 났네. 이거는 이제 저 머리카락은 쟤는 버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머리카락 길이를 따로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 말했던 머리카락 길이를 바꾸는 그 기능을 가지고 다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됐다. 다 올라왔다. 조금씩 당기면은 안 변하네. 이런 거는 작업하다가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 Z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저장 누르세요. 그냥 컨트롤 S 누르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작업할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 찍으면 얼추 된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거의 안 하면서 진행했는데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원래 있던 기능이에요. 뭐 없었던 것 같은데 막 잔뜩 생긴 것 같아요. 버전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막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설명하는 거랑 너무나 다르게, 써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알고 있다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여기 갖다 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When on strand geometry is optimized. 뭐야, 어디 갔어? 이 켜지면 스트랜드 지오메트리가 옵티마이즈 된대요. 그 브러싱이랑 에디트 하는 도중에. 옵티마이즈라는 건 최적화라는 얘기니? 최적화 된대요. 최적화가 근데 여기서 기준이 무슨 말이지? 켜지면 스트랜드가 리샘플 됩니다. 뭐에 의해서? Equip distance point while brushing and editing. 이게 다 브러싱이랑 에디팅 저거네, 옵션이. 브러쉬라는 게 뭐냐면 여기 세 번째 보면 브러쉬 가이드라고 있거든요. 자,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기능이 이 기능인데, 자, 첫 번째로 돌아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하나를 클릭하면 이게 무슨 상태예요? 헤어가 한 가닥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한 가닥 선택되어 있을 때 브러쉬로 와서 가장 봐야 되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보면서 갈게요. 다른 거는 그냥 그대로 다 두고, 이 브러쉬 종류들입니다. 첫 번째가 헤어 선택하기,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헤어를 클릭해서 스컬핑하기,
세 번째가 이게 생겼네요. 원래 없었던 건데. 이 클릭하면 헤어를 만드네요, 그 자리에. 근데 이거는 쓰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이 기능은 저때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막 무슨 동물들 털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니면 사람 얼굴에 이제 솜털 같은 거 박아야 될 때 있거든. 그럴 때 요거는 제모, 요거는 식모, 요거는 머리카락 자르기, 요거는 머리카락 길이 들리기. 지금 쓸 게 이거예요. 아까 전에 짧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데로 보면은 다 적당한 것 같은데 얘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늘릴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려버리면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면 다른 애들도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두느냐. 이렇게 늘린 다음에 옆에 보면 자르기 있죠. 자르기로 이렇게 쓱 드래그 해주면 자르겠다고 한 부분까지 잘리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가.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잘랐죠. 잘 잘라야 됩니다. 컷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면 머리가 떴죠. 요게 뭐죠? 머리카락을 이렇게 빗어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됐죠? 됐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랑 다르게 너무 잘랐죠 또? 그거 어떻게 하죠? 길이 이렇게 살짝 다시 늘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빨간색이 신경이 되게 쓰이는 게 다른 애들과 다르게 각도도 다르고 길이도 달라요. 그래가지고 얘만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에펙트 셀렉티드 올림, 선택한 곳만 영향을 주기. 그래가지고 먼저 얘만 길이를 늘려주고, 그럼 이제 길이가 맞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안쪽으로 너무 들어가 있으니까 요걸로 이 시프트 누르고 클릭하고 위아래로 하면은 브러쉬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다 오니까 딱 보니까 어때요? 꺼져 있죠. 왜냐면 길이 때는 체크해놨는데 요거 때는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다시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여기만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정할 때 너무 여러 번 클릭하면 안 되고 클릭 톡톡 몇 번 해가지고 바꿔야 돼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여러 번 하면은 나중에 이제 머리카락 모델링을 생성하고 나서 보면 머리카락이 지글지글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또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머리카락 하다가 보면 찌그러질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리카락 펴기, 이 스무스 이걸 크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면 머리카락이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머리 결이 막 이렇게 짜글짜글하던 게 쫙 펴져요. 요거는 리스토어 브러쉬. 리스토어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에디트 가이드로 편집하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포토샵의 히스토리 브러쉬랑 비슷한 거예요. 요거는 풀 브러쉬라고 해서 이건 당기기인데,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머리카락이 처음에 서페이스 콤보를 먹기 전에 원래 뻗어가던 방향이죠. 그거대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저 브러쉬는 처음 봤네요. 이거 없던 건데 생겼네요. 여기 위에 두 개랑 똑같이. 요거는 그랩 브러쉬라고 하는데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머리를 뱅글뱅글 꽈줘요. 잘 쓰는 사람들은 이거 써가지고 어떻게 하던데 저는 모르겠어요.
페인트 브러쉬는 봤을 때 색칠하는 것 같은데 안 씁니다 우리. 여기는 브러쉬에 대한 설정인데 중앙 라운드 브러쉬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 서페이스 뭐 이런 게 있는데 넘어갑니다. 스트렝스는 일단 100%로 해가지고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난 더 자세한 설정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조절해서 쓰면 되겠죠. 밑에 보면은 타블렛 프레셔를 쓰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브러쉬에서 머리카락 스컬핑 하듯이 만들 수 있어요. 되게 이거 툴 되게 오래 다루신 분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 에펙트 셀렉티드 올리는 아까 설명했죠. 이렇게 선택된 그 헤어 가닥이 있다면 거기에만 영향을 주기. 나머지 두 개는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그 미러 이게 뭐냐면 자 미러를 켜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역시 똑같이 지브러시에서 하듯이 미러 기능이 작동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없었는데 좋네 아주. 새로 많이 생겼네. 자 이게 브러쉬 커브인데 브러쉬의 중앙점에서부터 끝까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 입니다. 다 100%로 해놓으면 브러쉬 끝에만 걸려도 굉장히 세게 확 들어가고 다 낮춰놓으면 끝까지 오더라도 브러쉬가 되게 흐리멍텅하게 적용이 되겠죠. 생각해보면 저거라고 보면 돼요. 포토샵의 브러쉬에서 하드니스와 저거 뭐지? 아까 하드니스 값 빵이면 소프트가 돼가지고 브러쉬가 부드러워지는 거고 하드가 되면은 끝까지 한 번에 100% 값이 적용되는 거죠. 그냥 보면 되고 가이드 채널, 가이드 그룹 가이드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봐야 되는 건 오퍼레이션. 이거 뭐냐면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바깥쪽 안쪽 있다고 그랬는데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안쪽 헤어 아닙니까? 안쪽 헤어니까 따로 작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선택해서 안쪽에 있는 것만 따로 하고 싶어요. 바깥쪽에 있는 건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하이드. 안쪽에 있는 거 보니까 좀 지그재그하죠? 요거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는 요렇게 오는 게 좋겠네.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언하이드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작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안에서도 어떻게 선택하고 하이드하고 언하이드하고 하면서 가능하다. 예, 이게 그 대충 봤던 사용법이 있겠어요. 루트 가지고 선택해가지고 각도 휘고 이동하고 그 다음에 브러쉬로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는 여기서 선택을 뭘 해둔다면 항상 선택 체크 해제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안 그랬을 때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저도 모릅니다.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몰라요. 왜냐면 설명을 분명히 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영역이 있었는데 했다. 근데 이상하게 됐다. 좀 모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듣고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로테이트 스트랜드라는 게 있어요. 일단 요거는 만들어 두고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로테이트 스트랜드는 면이 생성되어 있지 않다면 육안으로 보고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열심히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니 저게 무슨 말이야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돌아올게요. 자, 그리고 렌더 요것도 지금 설명해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로테이터와 렌더는 모델링에 관련된 애들인데 지금 모델링이 있어요 없어요? 라인만 있죠. 자, 그래서 모델링을 만듭니다. 모델링은 뭐냐, 메시 프롬 가이드 어디있지? 메시 프롬 스트랜드. 자, 이제 모델링이 생겼죠. 여기부터 설명할게요.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메시 프롬 스트랜드는 뭐 하는 거냐면 이 메시가 어떻게 생기게 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앞서가지고 아까 전에 이따가 나중에 모델링 생기면 말하겠다고 한 두 개부터 설명할게요. 자, 로테이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로테이트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로테이트 되고 있죠. 저거예요. 그럼 그렇게만 설명하면 이게 영 쓸모 없어 보이잖아요. 머리카락을 돌린다고? 어차피 다 돌아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오리엔트 베이스드 온 스트랜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걸 찍으면 처음에 생성될 때 한 방향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방향으로 생성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지금 어떻게 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 머리카락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각도를 설정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다 뒤집을 수도 있고 다 바깥쪽을 향하게 할 수도 있고. 네, 다 바깥쪽을 향하게 할 때는 일반적으로 180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게 머리카락이 방향이 너무 다 똑같으면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살짝 랜덤을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크게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이 줘도 5도 이렇게 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 머리카락이 지금 어때 보입니까? 되게 듬성듬성 해가지고 좀 별로죠. 꽉꽉 차는 머리를 만들려면 여기에서 렌더 세팅에서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뭐 했었죠? 커스터마이즈에서 유닛 셋업에서 시스템 유닛 셋업에서 센티미터 맞춰줬죠. 이걸 왜 맞춘 거냐면 얘 때문이에요. 글로벌 라디어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가 저거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머리카락을 두껍게 해주고 그리고 끝부분이 어느 정도로 두껍게 될 건지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다시 보시죠. 이게 총 두께 그리고 요게 끝부분과 중간 부분 시작 부분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카락의 형태를 모델링으로 제어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만드는 거는 뭐냐면 이미지가 들어갈 영역을 만드는 거지 이거 가지고 머리카락 형태를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보려면 요거에 대한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영역을 늘려서 이걸 꽉꽉 채워주면 이제 그래 이게 게임에서 보던 모델링이랑 비슷한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머리카락이 서로 엉켜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걸 와서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을 하고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밖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얘는 안쪽이니까 어떻게 돼?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되죠? 이렇게 예전에는 이거를 모델링으로 전환한 다음에 했는데 왜냐면 안 먹었어요 회전이.
이 모나트릭스는 무조건 2022 쓰라고 해야 되겠다. 2019는 버려야겠네. 씨. 사실 지금 회수로 보면 지금 2019를 지금도 쓴다는 게 5년 전 건데. 이게 가장 고생이었거든요. 이거 안쪽 바깥쪽 맞추는 거. 애들한테 안쪽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겹겹이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초보자들한테 조금 무리. 너무 힘들어. 이렇게 바꾸는 게 맞지. 아씨, 엄청 편하고 좋네. 이거 무조건 이걸로 쓰라고 해야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나머지도 정리할 수 있긴 한데 그냥 대충 눈에 보이는 거 몇 개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이거를 다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너무 보이는 거 몇 개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라기보다 그거 몇 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셔야 돼요. 이거 시간 들여가지고. 나는 지금 이거 빨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이 다 끝난 게 아니거든. 자, 그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랜더로 와서 조금 더 늘려줍니다. 이걸 이게 서로 겹쳐가지고 안쪽이 잘 안 보이도록 해줘야 돼요. 당연하죠. 안 그러면 땜빵 난 것처럼 보인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메시 프롬 스트레스로 와서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이제 보면은, 여기는 딱히 볼 필요 없고요. 이거는 덩어리로 만들기, 이거는 커스텀, 내가 선택한 모양대로 머리카락을 만들기. 우리 뭐 레게 파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이런 거 쓰겠죠. 근데 뭐 레게 파마 쓸 일이 있나 어디. 여기는 설정은 안 씁니다. 제가 써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요거는 쓰는데, 크로스 섹션 이거 뭐냐면 이거 늘리는 거예요. 요거를. 이거 왜 늘리냐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적용하고 나면 이 머리카락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이 머리카락이 지금 좀 그 셀럽판지처럼 보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머리가 평평하니까 그렇잖아요. 가운데를 이렇게 늘려서 그런 느낌을 좀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해놓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했던 그 기본적인 머리카락 만들기 기초적인 거가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나머지도 설정이 좀 더 있긴 한데 거의 안 써요. 쓴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요거 정도 쓰고 나머지는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그 강의 때 UV랑 텍스처 만들기 그 적용하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